안녕하세요. 시골 전부입니다. 어, 어제, 어제, 오늘 아침에 올렸네요. 하여간, 어제 아침에 올리고, 한 이틀, 하루 반 만에 지금 다시 올립니다. 어, 어제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는 게 없어서 좀 잠을 푹 잤더니, 웬일로 제가 정치, 뉴스는 많이 봐도 정치인들 꿈에는 잘 안 나타나는데, 어젯밤에 웬일로 그, 한동훈 전 장관이라고 그래야 되나? 비대위원장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분이 웬일로 꿈에 나와가지고 제가 뭔가 하여간 코치를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고 아침에 일찌감치 일어나서 이제 잔디도 한번 깎고 뭐 그동안 밀렸던 거 좀 한 다음에 어,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황교안 대표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이 시골에 이렇게 살면서 어이구 그래도 전직 대통령 권한대행이셨던 분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격려 말씀을 해주시니까 힘도 나고요. 또 공개 청구해놨던 데이터가 오늘 또 왕창 쏟아져 들어와가지고 아침에 그렇게 힘을 받아가지고 그냥 데이터 입력하는 것만 26개, 25개 선거구를 넣었나?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세종자치시가 이제 처음으로 광역단체로는 처음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종자치시 갑 자료를 발표를 할 텐데요. 요즘 제가 이제 어제 좀 그 데이터 입력을 쉬면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세상이 그 저는 뭐 5.18을 고등학교 때 경험을 한 세대니까 그때 이제 시골에 살면서 그 그때만 해도 이 그 방송 TV에 나오는 게요. 5.18만 해도 방송사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라도 알려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라고 하면서 그때 막 온갖 루머들 있잖아요. 뭐 대검으로 뭐 임산부를 뭐 어떻게 했니 뭐 그런 게 그래도 이 유언비어라고 하면서라도 뉴스에 한 꼭지 나오면 그래도 좀 이렇게 동네에서 좀 한 소리 한다 하는 분들은 보면 야 그거 유언비어 아닐지 몰라 내지는 뭐 어디서 건너 건너 들은 분들은 그거 아니래 뭐 이러가면서 뭐 얘기가 번져가고 그랬었는데 와 요즘은 보면 이 언론에서 다루는 거 보면 와 그때보다도 훨씬 더 세상이 무서워졌다. 예? 이 그 침묵이 참 이렇게 무서운 거로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뭐 저 6.29 6.1 60 대행진 때도 저는 60 대행진 때 그 한국은행 앞에서 연행이 돼서 2박 3일인가 뭐 저기 구류돼 있다가 시골에 오니까 시골에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 시골에서 더 시골로 외삼촌 댁으로 유배 아닌 유배를 가면서 제가 그 시내버스 라디오에서 그 노태우 저 그때 대표였나요? 그분이 이렇게 6.29 선언하는 거를 저 뉴스로 실시간으로 버스에서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그 관심이 없어도 대학가에 이렇게 막 뿌려지는 찌라시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도 뭐 이렇게 좀 흐름을 알 수 있고 그랬었는데 와 요즘은 너무 무서운 세상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하여간 저 좀 쉬고 있으면서 이런저런 생각했던 거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만큼 이게 뭔가 좀 더 확실한 증거, 옴짝달싹 못할 내용으로 검찰이나 법원을 압박을 해서 뭔가 바로 밝혀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더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기 그 어디죠? 영통구 수원정 그거는 아마 내일 아침에 그 스카이데일리에서 저랑 뭐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하셔서 그 뉴스에 나갈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까프까님도 제 영상을 제가 그 올렸던 내용을 보시고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지금 준비를 못해서 그거는 제가 바로 소개는 못 드리겠는데
뭐 현실 참여 캐릭터 까뿌까 거기에 가서 보시면 왜 더 카르텔 그 뭐라 그러죠? 그 서브타이틀인가 그렇게 해서 그 수원정 사례를 아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하셨더라고요. 그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처음으로 그 자치단체, 광역단체로는 처음으로 제가 이제 세종자치시 작업을 끝냈는데, 세종자치시라고 해야, 뭐 광역단체라고 해야 갑을 그 두 선거구밖에 없고요. 그 이제 특히 여기 세종자치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요, 이용선인가, 이영선인가, 김용선인가, 하여간 그 민주당 후보가 등록을 했다가 사퇴를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날짜를 잠깐 보니까 3월 24일 날 사퇴를 한 걸로 돼 있는데, 그렇게 사퇴를 하고 선거가 치러지면서 이 국힘하고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하고가 붙었는데, 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아주 깔끔하게 두 개 선거구밖에 없으니까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표기로는 엄청나게 조작이 이루어졌고, 예? 보세요. 개표기 조작은 갑은 10.9, 을은 12.4. 그렇게 해서 개표기 조작만으로 해서 승부가 뒤집어집니다. 당초에 저기 지금 선관위에서 발표했던 거는 갑 같은 경우에는 49,622대 65,599. 그래서 득표차가 15,977표 차로 김종빈 후보가 엄청 이긴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뭐 사전선거 부풀리기를 떠나서 개표기 조작 결과만으로 6만 1000대 5만 3천으로 뒤집어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수원자치시, 세종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무식하게 12.4%나 개표기 조작으로 의심되는 그걸 통해서 여기도 49,000대 3만 3천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이긴 걸로 발표가 됐었지만 개표기 조작 이제 수작업으로만 개표했다면 수작업으로 개표를 했다면 42,000대 39,000으로 그것만으로 해도 승부가 뒤집어졌다. 이런 결과론이 나옵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전국 평균 한 30% 정도가 조작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30%라고 하는 거는 총 사전선거인수 유효표로 분류된 사전선거인수에서 선거인수 부풀리기로 들어간 숫자가 세종시 갑은 1364표에서 19.7%, 그리고 자치시을은 18.3%. 그러니까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는 세종자치시에는 아주 연하게 해놓고 이 개표기 조작을 통해서 뭔가 승부가 확 바뀌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사전 뭐 아시는 분들은 이 정도만 보고 그만두셔도 되지만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이게 수개표로 했다면 수개표로 이루어졌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하는 게 어떤 이제 과정을 거쳐서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개표 결과 어디죠? 세종 갑 관외 투표를 보자고요. 국힘당은 6,550, 새로운 미래는 9,030.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거는 요 데이터인 거죠. 이제 6,550대 9,030. 그게 선관위에서 발표한 게 6,550, 9,030. 요 숫자가 지금 이제 개표 결과로 발표된 거거든요. 그 이제 이게 개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느냐? 이건 뭐 투표함별로 이제 진행표가 따로 있어서 7개 투표함을
개표를 하면서 우선 이 16,866표를 전자개표기에다 집어넣습니다. 얘들은 뭐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는데 차곡차곡 추려가지고 집어넣으면 이 16,866표 중에 6428, 8928은 각각 1번 후보, 2번으로 후보로 분류가 되고, 이 기계에서 판독을 못하거나 뭐 하여간 좀 어정쩡하게 찍혔거나 하여간 기계가 판독하지 못할 그런 투표용지는 따로 심사집계부로 넘겨져서 이 1510표는 사람이 직접 분류를 하게 됩니다. 분류를 한 결과가 1번 후보는 122표, 2번 후보는 102표. 이제 여기는 민주당 후보가 사퇴하게 돼서 1286표로 무효표가 많은데, 요 부분도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혹시 안 잊어버리면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발표된 거에서만 치우치지 않고 요거 두 개를 딱 나눠 가지고, 요거는 기계 득표율, 예? 전자개표기에서 만든 득표율, 분류한 득표율 계산하고, 요거는 사람 손을 거쳐서 직접 분류를 한 거니까 이거는 따로 재확인 대상, 재확인 뭐 득표율이라고 표시를 했던가요? 그래서 요거를 어디다가 제가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 자, 아까 세종자치시 갑 보면 여기 관외 방금 나왔던 숫자, 그거를 개표기 득표수, 재확인 득표수,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득표율을 계산해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보통 민주당이 있는 지역에는 민주당이 다 유리하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기계가 하필이면 기호만 가지고 오작동을 일으킨다 그러면 1번이 없어졌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1번, 2번 상관없이 뭐가 조작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여기는 철저하게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 쪽으로 치우쳤습니다. 이것만 보세요. 자, 개표기를 통과한 거에서는 42대 58인데 사람 손으로 나눈 거에서는 54대 45로 오히려 류지아 후보가 앞서. 관내 사전도 보면은 이제 이게 쭉 보면은 뭐 관내 사전, 부강면 관내 사전, 금남면 관내 사전,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숫자를 그냥 다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입력을 해서 보면 여기만 해도 보십시오. 류지아 후보가 1.5배 정도 되죠. 기계 득표율로 따지면 1.5배 정도 되는데 실제 손으로 확인했을 때는 3.5배야. 어떻게 이런 게 될 수가 있냐고. 여기도 보면 뭐 576이나 609나 거기인데 1.05%? 1.05배 정도 되는데 여기는 1.5배. 전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관내는 관내대로 각 동별로 다 숫자를 이렇게 기계에 따로 사람이 투표한 거 따로 이렇게 해서 이제 당일 투표 같은 경우는 전부 투표소 단위별로 이렇게 다 입력을 해서 이거를 합계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개표기를 통과했을 때는 국힘당이 48대 51이었는데 49대 51이었는데 재확인한 투표지, 그러니까 사람이 다시 재분류한 거에서는 58대 41. 그래서 그 차이를 빼면 당일에서는 10.3%가 김종민 후보에게 유리하게 전자개표기에서 득표율이 나왔고, 관내에선 10.7, 관외에선 12.6. 그래서 기계에서 득표했다는 이 숫자 전체에다가 각각 그 득표율을 계산하면 이런 게 나오고,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수는 이거니까 여기서 이만한 숫자가 나오고 이런 득표율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못 믿겠다. 어느 한쪽으로 편중돼서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자개표기 자체는 뭐 앞에서 여러 사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여간 똑같은 기계에 똑같은 종이를 놓고 돌리는데 1번, 2번 분류돼서 나오는 숫자도 엉터리로 틀리고, 무효표로 나오는 숫자도 틀리고,
그러니까 그 기계가 오류가 난다는 거 자체로도 못 믿을 판인데 어떻게 사람이 직접 분류한 거에 비해서 이런 정도의 차이가 나냐 이런 얘기인 거죠. 예? 이거 숫자로 따져보면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요게 지금 계산을 해 놓은 건데 이게 뭐냐면 국민의힘 유재하 후보가 개표 이제 그 다시요. 요거 설명하기 전에 그래서 저는 요 기계 득표율은 못 믿겠고 나는 사람이 득표한 이 숫자는 1774대 11만 2천 중에 1774면 한 1.6% 정도 되나요? 숫자는 적지만 어쨌든 이 득표수에서 나온 이 득표율이 믿을만 하다는 전제하에 이 전체 유효 득표수를 갖다가 이게 요 위에 거를 각각 합친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 손으로 분류한 그 득표율을 곱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소손상 국외 부재자는 다수 작업으로 이루었다는 전제에 여기다 합산을 하고 그래서 계산해 보면 54대 46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선관에서 발표한 거는 56대 43으로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가 이긴 걸로 나오지만 이 개표기 조작이 의심되는 사례를 빼고 사람이 순수하게 만약에 이 세종시 갑에 그 표를 전부 개표를 했다면 득표율이 이렇게 나온다. 이것만 해도 뒤집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그 10.9%를 조작했다는 의미가 뭐냐면 자, 요 숫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유재하 후보가 받았던 당초에 기계 득표 뭐 사람 분류해 가지고 이렇게 받았던 득표수 합계에다가 제가 방금 계산했던 그 숫자 그거를 빼면 여기서 요 두 가지를 더한 데서 제가 계산한 그 수작업으로 분류했을 때의 득표를 적용한 그 득표수를 빼게 되면 이게 당일에서는 5200표 관내에서는 4000표 4974표 관외에서는 1936표가 유재하 후보는 개표기 조작으로 인해서 이만큼 손해를 받고 김종민 후보는 내나 똑같아요. 요 수식을 보면 여기서 더해가지고 다시 계산돼 나온 득표수를 빼면 되니까 똑같은 숫자 후보가 둘밖에 없으니까 12175를 손해를 보고 12175를 덕을 봤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만 해도 24,000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24,350표가 표차가 생겨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발표했던 득표자 15,977표를 훨씬 넘어서는 24,350표가 뒤집어져 버리니까 이런 득표수가 나오고 이런 득표율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는 저 공박사님이 쭉 하던 그 논리에다가 그 공박사님은 이 개표기 조작이 있다는 거 전제를 빼고 그냥 이게 그 개표기 조작이 선관위에서 발표한 그 숫자에서 당일 득표율하고 사전선거 득표율하고 같을 거라는 전제로 해서 했는데 저는 요 개표기 조작의 영향을 빼고 그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개표기 조작을 뺀 그러니까 수작업을 했을 때의 득표수를 계산을 하고 그 계산된 값에서 이 비율만큼 이거 같은 숫자지 않습니까? 요거랑 요거랑 요 비율만큼 사전에서도 득표수가 나왔을 것이다 라는 전제로 계산을 한 게 요거 나누기 요거 아니지 요거 나누기 요거 곱하기 이건가? 31 31 32 2D32 그렇지 요거 나누기 요거 해가지고 요걸 곱하면 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게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가 없었다는 전제로 나온 숫자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전투표에서만 부풀리가 있었으니까
관내 득표수 24,676에서 15,627을 빼면 그 관내에서만 9,050표가 부풀려졌다. 관내에선 1180, 관외에선 134. 그래서 1364가 더해졌다고 했는데, 이거 1300, 이거는 이제 국힘에는 손을 안 대고 그냥, 아니지. 그렇죠.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한테만 더해진 게 이만큼이니까, 이거는 오히려 아까 개표기 조작했을 때보다도 영향이 훨씬 적은 거예요. 여기는 빼는 만큼 더해져 버렸으니까.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종자치시 을도 보면, 예? 여기도 방금 계산한 대로 하면, 여기는 9,929표를 강준현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이 덕을 받고, 국힘 이준배 후보가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19,423표라는 표가 이 양쪽에 더해주고 빼버렸으니까 영향은 배로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선관위 발표대로 하면은 16,000표 차이로 더불어민주당이 이긴 것처럼 발표를 했지만, 보세요. 여기서 벌써 19,423표가 이 개표기 조작으로 인해서 뒤집어져 버렸으니까, 그것만 빼면 국힘의 후보가 이만큼 이겼다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네?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도 마찬가지로 이 당일 비율대로, 예? 이 당일 비율, 제가 개표기 조작을 뺀 그 당일 비율대로 투표를 했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요만큼일 거고, 그래서 부풀려 준수가 6,842. 6,842는 아주 저렴한 거죠. 여기 19,000표가 양쪽에서 차이가 난 거에 비하면, 예? 이 사전선거인 수는 그나마 조작이 없었어. 그나마 덜 없었다는 게 아니고 전국 평균에 비해서 좀 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개표기 조작만으로 이렇게 뒤집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종시 갑 한번 볼까요? 갑에서 제가 이제 아까 시간 되면 말씀드린다고 했던 게 요 무효표, 예? 무효표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합계하면 얼마죠? 6,564표. 그 영통구 수원정 영통구에서 4,500 몇 표가 차이 난 게 많다고 호들갑 떨었는데, 거기서 제가 밝혀낸 게 2,241표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개표, 예? 거기에서 문제가 됐던 게, 이게 전체가 다 무효표로 처리가 됐다는 게 문제가 됐잖아요. 요게 이제 내일 그 스카이데일리에서 뉴스에 나오고 하면은 좀 반향을 일으킬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일반 그 종편에서도 그렇고 KBS에서도 그렇고 그 4,600 몇 표 차이 난다는 걸 가지고 선거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호들갑을 떨었거든요. 김준혁 후보가 뭐 워낙 뭐 이대 성상납이네, 뭐 황희 뭐 성 어쩌고 해가지고 그 설화 때문에 뭐 자기네 약 지지층이 망설이다가 못 찍어가지고 안 찍어서 뭐 그렇게 됐다고 개뻥을 쳐놨는데, 그 기사를 냈던 사람들은 최소한 이제 내일 스카이 데일리에서 그게 아니고 이 숫자를 전부 무효표로 넣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제 뉴스가 나가게 되면, 기사가 나가게 되면 또 어떻게 기사가 나올란지 한번 기대를 갖고 볼 일입니다. 어쨌든 여기 4,500표가 무효라고 난리 쳤는데 지금 여기는 6,564표가 무효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뭐 심층적으로 살펴보지는 않고 이 후보가 사퇴하는 경우에 그 투표용지에는 어떻게 표시가 되는가를 봤더니, 이게 이분이 이제 3월 24일인가 사퇴를 했어요. 등록하기 전에 사퇴를 했으면은 그냥 빈칸으로 나올 텐데, 등록을 했다가 그 사람이 사퇴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선거인 투표용지에, 사전선거 할 때 투표용지에 그 1번에 이종선이야 김종선이야 이 사람, 저거 뭐야 갭 투자 가지고 사퇴했잖아요. 그 사람이 투표용지에는 표시가 되고 그 기표란에
사전선거는 사퇴라고 표시가 된대요. 사퇴.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근데 그리고 당일 투표는 4월 1일 날 인쇄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저 인쇄를 할 때 그 등록 취소라고 표시를 빨갛게 표시를 한다든가 그 기표해야 될 란에 그러면 이제 기표란에 사퇴든 등록 취소든 뭐 이렇게 그 기표할 수 있는 란이 꽉 채워져 버린 상태란 말이에요. 다른 글자로. 그러면은 막 나는 어떻게 죽었다 깨어나도 민주당이어야 돼 가지고 찍은 사람이 무효가 됐을 수도 있고 제가 의심하는 거는 전에 영상에서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사전선거 같은 경우에 조작값에 의해서 미리 빼낼 일련 번호를 미리 알았다면 미리 알았다면 굳이 사전선거 날서부터 당일 사이 4, 5일 사이에 무리하게 집어넣는 게 아니고 미리 작업을 해서 사전선거 용지는 찍어 놓은 다음에 개표소에 미리 갖다 놨을 수도 있다. 그건 이제 아마 관련된 영상을 찾아보시면 이것도 소개를 드려야 되나? 몇 번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워낙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냥 한 김에 그것도 조회수를 꽤 많이 보셨던 거예요. 와, 뭐가 하긴 많이 했네요. 내가 봐도 모르겠다. 요네. 31번에 보면요. 31번에 보면은 박 변호사님 영상에서 히트를 얻어서 아마 이게 미리 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28번 영상에서도 그때는 뭐 사전선거 인수로 제가 추기했던 게 256만 표였는데 이거를 4박 5일 동안에 개표소에 사전선거 이후에 갖다 넣는 게 가능한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31번에서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미리 일련 번호를 빼낼 걸 미리 알았으면 그 일련 번호에 해당되는 투표용지를 미리 작업을 해서 사전선거 전에 갖다 놓을 수도 있다. 그런 뇌피셜을 한번 가동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6,564명의 무효 투표지가 제가 봐서는 대부분 1번을 찍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긴 돼요. 그러면 이 1번을 찍은 투표 용지가 정상적이라면 사퇴 또는 등록 취소라고 표시가 된 데다가 찍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무효를 나는 진짜 대가리가 깨져도 민주당이라고 그래서 사퇴했다고 한 위에다 찍었다 그러면 오케이 그건 인정. 근데 여기는 좀 투표용지를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그래서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지지하던 국힘 후보가 뭔가 갑자기 등록을 했다가 뭐 비리가 드러나가지고 취소됐다. 그러면 아예 투표소를 안 가지 않겠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무효가 된다는 걸 알면 그냥 차라리 안 가겠어. 비례 투표를 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 가고도 안 찍었을 것 같기도 하고 굳이 거기 사퇴라고 돼 있는데 기표인을 찍을 일이 없잖아요. 그 또라이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여기 투표용지나 이미지 파일을 좀 확인해 봐야 이전 한번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되는 게 지금 3월 24일 날 사퇴를 했기 때문에 4월 1일 날 투표용지 인쇄할 때도 당일 투표용지 인쇄를 할 때도 분명히 등록 취소인가 사퇴인가 표시가 되고 사전선거
이번에 언제 했나? 4월 5일날, 4일날 5일 했잖아요. 그때도 이미 사퇴 사실이 있기 때문에 투표용지에다가 이 사람 이름은 적고 기표란에 사퇴라고 표시한다고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투표용지를 까봐서 그 용지 중에 사퇴 표시가 안 돼 있거나 등록 취소라는 표시가 안 돼 있는 당일 투표용지가 있다 그러면, 예? 그거는 사전선거가 있기 전에 미리 작업을 한 투표용지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투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면 사전선거에는 기표란에 사퇴라고 표시가 되고, 당일 투표용지는 4월 1일부터 인쇄를 했으니까 등록 취소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을 텐데, 여기 투표용지를 싹 한번 재개표를 해봤는데 그 표시가 없는 투표용지가 있다. 그러면 아까 왜 제가 31번 영상에선가 내피셜로 말씀드렸던 거, 의혹을 제기했던 거, 뭐 음모론자 소리를 들어도 좋아요. 의혹은 제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투표용지를 까봤는데 그 사퇴라든지 등록 취소라는 표시가 없는 투표용지가 나왔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사전선거 이전에 공장에서, 중국이든 어디든 공장에서 작업을 해서 미리 스탠바이 하고 있던 용지를 집어넣은 거라. 저는 이렇게 또 내피셜을 한번 가동해 봅니다. 여기 세종자치시는 2개 선거구밖에 없는데 생각할 게 참 많아요. 이 개표기 조작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예? 상대적으로 사전선거에서 부풀리기는 조금 덜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민주당이 없는 상태에서는 뭔가 새로 미래, 김종민이 그래도 그 민주당이 진정이라고, 어쨌건 국힘원이 들어간 데는 국힘원 무조건 마이너스야. 예? 하필이면 하나 기스 내가지고 동작 얼마 빼고, 지금 제가 120 몇 번째까지 했더라? 113번째까지, 그러니까 113군데 입력하면서 국힘이 플러스가 난 거는 저 동작을 하고 광주밖에 없습니다. 광주에 한 서너 개 했나? 요 세종자치시 같은 경우는 좀 여러분들이 얘기를 전할 때도, 예? 야, 개표기가 그냥 무조건 닥치고 1번만 밀어주는 줄 알았더니 1번이 없으면은 하여간 국힘 외에 무조건, 예? 뭐 여기에 새로운 미래 어쨌든 야당이니까. 이게 오류일까요? 오류? 오류가 이 정도 나면 이건 조작이지, 조작. 예? 세종시만 보더라도 세종시 을도 어떻게 이렇게 조작이 되냐고. 사람이 분류한 거고 기계가 분류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 요 광역자치단체별로 이런 숫자가 어떻게 차이 나는가 하는 거는 전국 작업이 다 끝나봐야 되니까, 요 세종자치시는 일단 각각의 지역구 중에 하나로 이렇게 설명드렸다고,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그 전국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그 전국의 자료를 쫙 지역별로 개표기 조작은 어떻고 사전선거인수 조작은 부풀리기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은 우선 세종자치시 처음 광역단체로는 마무리가 된 이 데이터를 보시고, 이렇게 일단 여기 한 광역단체를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와, 이거 뭐 시간 또 30분 넘어가 그러네. 한 낮에 이제 전 뭐 기계 소음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 입력을 하고, 저녁 때는 이렇게 영상으로 남길 수 있는 거는 영상으로 만들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하여간 무식하게 바쁠 것 같아요. 오늘 데이터 들어온 것만 벌써 한 30군데 가까이 들어왔나? 그 중에 반 정도 입력했나 그러니까 뭐 쌓여있는 데이터 계속 입력해 가면서 저녁 때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올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뭐가 좀 힘이 생깁니다.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데이터 자체도 제가 당초 예상했던 그 방향으로 아주 정확하게 일치돼서 가니까 전국 데이터가 모아졌을 때 그것도 좀 기대가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쭉 봐주시는 것 자체가 힘을 모아가는 그 아주 중요한 에너지니까 쭉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